거주하던 아파트 단지 안에서 60대 여성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을 한 SUV 차량 운전자가 바로 사망한 60대 여성의 친딸이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21일 새벽, 그러니까 어제 새벽이었죠. 이 40대 여성이 만취 상태로 운전을 했고 사망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좀 짚어주시죠. 네,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40대 여성이 만취 상태, 그러니까 혈중 알코올 농도가요 0.116%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운전을 했고요. 안타깝게도 60대 여성이 이 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부분, 또 더 비극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은 이 사망한 피해자가 바로 가해자의 친모였다는 거죠. 결국 자기 친딸이 운전하고 있던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서 어머니가 사망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네, 결국 정리를 해보면 딸이 음주운전을 했고 어머니가 그 차에 치여서 숨진 거지 않습니까? 이 정확한 사고 경위 조사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상황을 보면은요, 경기도에 살고 있는 이 친딸이 이제 강원도 원주에서 혼자 살고 계시는 이 어머니를 방문했다가, 어머니 댁을 방문했다가 좀 이런 일이 일어난 걸로 보입니다. 예. 굉장히 이른 새벽 시간이었어요. 새벽 4시경에 일어난 사건인데 도대체 왜 이 딸은 만취 상태에서 지금 집으로 돌아가려고 한 것인지, 어머님은 왜 이 시간에 굳이 아파트 도로에 서 계셨던 건지에 대해서는 좀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 가해자인 친딸이 굉장히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좀 충격에서 헤어나오고 있지 못한 상태라 장례 절차가 좀 마무리된 이후 좀 구체적인 조사를 이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인근의 CCTV와 차량용 블랙박스는 확보가 된 만큼 좀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은 이게 단지 내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이 예. 도로, 이 사고 지점을 보면 좀 이렇게 급경사로가 있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차장을 빠져나오자마자 바로 좀 경사가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좀 인지하지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두 가지가 좀 주목이 됩니다. 이 첫 번째는 아파트 단지 내 운전이었고 두 번째는 또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조사가 진행돼 봐야 알겠지만 이러한 경우에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파트 단지 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인터넷상에도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뭐 단지 내에서 하는 것은 도로가 아니라 음주운전이 아니다. 내지는 뭐 음주운전은 맞지만 형사처벌은 받아도 행정적인 제재, 그러니까 면허 취소 사유는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아파트 내 도로라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당연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예. 또한 이제 면허 취소 등의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아무리 단지 내 도로일지라도 다른 차량도 통행이 가능하고 어느 정도 도로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면 다른 도로와 동일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 점을 하나 짚어드리고 싶고, 기본적으로 지금 음주운전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예. 이후에도 얘기를 해보겠지만 우리가 소위 윤창호법이라고 해서 음주운전으로 사망 또는 상해의 사고를 일으키게 될 경우에는 특가법상 좀 가중 처벌을 받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서 이걸 위험운전치사상죄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 음주 상태로 위험하게 운전을 해서 사망 사고를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도록 굉장히 엄중하게 규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음주운전 처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 부분도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 음주운전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커지면서 사실 처벌 수위를 높이기 위해서 윤창호법이 도입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음 달부터 이 법이 개정돼서 시행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먼저 윤창호법부터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윤창호법은 2018년도에 정말 안타깝게 음주운전으로 목숨을 잃은 이 윤창호 씨를 기리면서 다시는 이런 음주운전을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음주운전은 정말 살인행위와 다를 바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에 따라서 음주에 관한 처벌 규정들을 대폭 상향한 법을 말합니다. 예. 윤창호법이라는 별개의 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요. 도로교통법의 일부 개정안, 그리고 앞서 말했던 위험운전치사상죄가 규정되어 있는 특가법상 일부 규정의 개정을 우리가 통칭해서 윤창호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법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음주의 기준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음주운전을 했을 때 이제 0.03%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에서 0.08%까지는
면허 정지, 그리고 음주운전 농도가 0.08% 이상의 경우엔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대폭 상향을 했고요. 예. 또한 이제 위험 운전 치사상죄의 어떤 법정형을 상향하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조항들은 그대로 지금 합헌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2021년도에 도입된 이 이창호법이 지난해에 일부 위헌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위헌을 받은 부분은요. 우리가 이전에는 3 스트라이크 아웃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세 번째 음주운전부터 가중처벌을 하는 규정을 두었다면 예. 이 윤창호법을 도입을 통해서 2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음주운전을 하고 그 다음에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면은 바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1항에 따라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도록 규정한 법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위헌을 받은 부분은 그러니까 두 번째 음주를 했을 때 가중 처벌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 아니라요. 이 첫 번째 음주운전을 했을 때와 두 번째 음주운전을 했을 때 사이에 시간적인 간극을 차이를 두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에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와 20년 전, 30년 전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경우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는 점을 좀 문제를 삼았고요. 그리고 아무리 2회 이상일지라도 이제 개별 음주 사안에 따라서 음주 혈중 알코올 농도도 다르고 개별적인 범죄 정향이 다른데 이거를 일관되게 가중처벌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여서 이 조항은 이제 위헌이 됐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개정과 관련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가장 궁금한 부분이 아무래도 이거 같아요. 그럼 개정 시행 이후에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지도 궁금하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사실 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좀 낮아지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앵커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애초에 윤창호법이 도입된 이후에 이제 위헌 판단을 받을 때부터 계속 이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중 처벌하는 규정에 대해서 위헌 판단 내리면 이제 음주운전 누범으로 가중되는 처벌이 없어진 것이냐 이런 얘기 많이 나왔는데요. 위헌 판단을 받은 시점부터도 여전히 가중 처벌되는 규정들은 다른 법에서도 존재를 하고 있었고 특히 양형적인 요소로 가만히 충분히 되고 있었기 때문에 재범 3번 정도 음주운전을 반복하면 사실 실형이 나오고 있었던 것이 실무적인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4월부터 시행되는 일부 개정을 통해서 좀 명백히 했는데요. 앞서 위헌 판단을 받은 부분이 첫 번째 이뤄진 그 음주운전과 그 다음에 벌어진 음주운전 사이에 시간적인 간격에 제한을 두지 않은 점이 문제 삼았기 때문에 10년이라는 규정을 정확히 두어서요. 그러니까 후범 기산점을 전범에 대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이제 10년 안에 또 재범을 하게 되면은 가중 처벌이 되는 것으로 명확히 했고요. 이제 이외에도 음주 측정 거부로 한번 처벌을 받고 나서 재범을 한 경우 등으로 좀 세분화해서 특히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처벌 수준을 달리해서 이전에 좀 위헌 판단을 받은 부분의 위헌 요소들을 대폭 제거하여 개정안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네, 사실 이 음주운전이라는 게 앞서서 법의 개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음주를 하면 절대로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법 개정이 되면 변호사께서 보시기에 앞으로 향후 음주운전자의 추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법이 대폭 상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요. 계속 음주운전은 발생을 하고 있고 심지어 적발 건수는 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을 봐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거든요. 이 정도로 처벌을 해놨을지라도 일단 좀 문제대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양형 기준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여전히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국민들의 법감정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양형 기준도 좀 더 현실화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법정형 최고 상향까지도 내릴 수 있는 그래서 처벌을 좀 현실화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언론의 노출 등을 통해서 음주운전에 대한 위험성, 살인 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는 점에 대한 경각심을 가짐으로써 인식 개선이 일어나서 음주운전은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아니라 한 번이라도 절대는 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 국민적인 공감대가 다시 한번 형성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사건도 살펴보도록 하죠. 참 가슴 먹먹해지는 사연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초등학생 손녀가 할머니를 구하려다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는데
어떻습니까?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이제 포항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할머님께서 전기 온수기를 사용해서 반려견 목욕을 시키시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감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목격한 손녀딸, 11살짜리 손녀딸이 할머니를 구하려고 할머니로부터 전기 온수기를 치우려고 하다가 손녀딸까지 감전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제 할아버지께서 119를 불러 신고를 했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심정지 상태로 이제 병원으로 이송된 손녀딸은 사망을 하게 됐고요. 다행스럽게도 이제 할머님께서는 지금 현재는 건강에 지장은 없는 상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 내용을 듣기만 해도 참 가슴이 먹먹해지는데 그럼 일단 경찰은 감전 사고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전기 온수기에 결함이 있었던 겁니까? 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감전 사고로 추정되는 이유는 좀 욕실 전체에 좀 전기가 흐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 이제 손녀딸의 손 부분에서 이제 거뭇거뭇하게 이제 탄 흔적이 보이고 있어서 감전 사고가 일어났다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일단 이 전기 온수기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조심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물건입니다. 보편적으로 쓰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욕실에서 헤어 드라이어 같은 거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되는 것처럼 물이 있는 곳에서 전기가 흐르고 있는 그런 기계이기 때문에 설치에도 주의가 필요하고 기계 자체의 결함이 없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만에 하나 이제 이 온수기 자체의 결함이 있다면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서 제작물의 결함으로 인한 신체의 손해에 대해서 제조사가 손해배상을 책임을 지는 그런 조항이 적용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뭐 설치상의 문제가 있었는지 기타 뭐 배선의 문제인지 제품 자체의 결함인지 등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사실 원인에 앞서서 뭐 11살의 어린 나이에 정말 목숨을 잃었다는 게 안타까울 따름인데 현재 할머니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도 궁금하고 아무래도 가족들이 정신적으로 좀 충격을 많이 받았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정말 너무 안타까운 사고이죠. 할머님은 지금 현재 건강상으로는 어떤 문제는 없으시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가족들 모두가 정말 깊은 슬픔에 잠겨 계실 텐데 예. 사고 원인에 대해서 좀 철저히 조사를 해서 앞으로 이런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응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가슴 아픈 소식들 짚어봤는데요.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